그 다음에 37번부터 53번까지 전선의 접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선의 접속. 자, 전선의 접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봐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크게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전선과 전선은 언젠가는 반드시 접속을 시켜야 돼요. 언젠가는 반드시 접속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접속을 시켰을 때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전선보다 얼마만큼 버텨줘야 되느냐, 요거 이제 있죠. 그래서 내가 100이라는 힘을 줬을 때 얘가 찢어진다, 끊어진다라고 이제 가정한다면 얘는 79까지는 버텨야 돼요. 79까지는 버티고 80이 됐었을 때 얘가 끊어질 수 있더라. 그래서 이걸 법령상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선의 접속은 20% 이상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20% 이상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된다. 그래서 전선의 접속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요거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선을 접속을 할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방법을 일단 세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쥐꼬리 접속입니다. 쥐꼬리 접속. 보통 시험 문제상에서는 박스 내에 접속한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제일 많이 하고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죠. 돌려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선 접속할 때 쓰는 게 쥐꼬리 접속. 이게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트위스트 접속이에요. 이따가 뭐 그림으로도 이제 보겠지만 트위스트 접속 같은 경우에는 6스퀘어 이하의 전선을 갖다가 접속을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선이 이렇게 있고 또 다른 전선들이 있을 때 얘를 갖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꼬아줘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브리타니아. 이게 브리타니아다, 브리타니어다 말이 많은데, 브리타니아다, 브리타니어다, 뭐 영어니까. 자, 브리타니어 접속이라고 하는데 얘는 10스퀘어를 초과할 때 사용하는 전선이고요. 전선이 10스퀘어가 넘어가면 이 방법을 쓴다는 얘기예요. 브리타니아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조인트 선, 또 다른 선이 하나가 들어가서 첨가가 돼서 같이 묶어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선 접속 그러면 요 20% 이상 감소시키지 아니어야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80%가 되겠죠. 그 다음에 쥐꼬리 접속, 박스 내 접속, 그리고 박스 내에 접속할 때 쓰는 기구 중에 하나가 또 있죠. 와이어 커넥터라는 게 있죠.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트위스트 접속은 6스퀘어 이하 접속, 그 다음에 브리타니아는 10스퀘어 초과할 때 접속, 요렇게 구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관련된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37번부터 53번까지 이제 전선의 접속에 대한 얘기인데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의 강도, 접속을 할 때 강도는 몇 퍼센트 이상 감소시키지 아니어야 되느냐라고 했으니까 20%. 38번, 전선의 접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내용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보면 여기 1번에 20% 이상 증가가 아니라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39번, 전선에 접속을 할 경우 설명으로 틀린 거를 찾아라 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자, 지금 여기 다른 거 읽어보시고 2번에 보면 80% 이상 감소가 아니라 20%라고 그랬죠. 즉 앞에 37, 38, 39 이 문제들은 같은 형태의 문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40번도 마찬가지. 얘는 80% 이상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 정답 1번이 되겠고요. 41번. 자, 옥내배선 접속함이나 박스 내에 접속. 박스가 들어가면 무조건 찾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뭐요? 쥐꼬리 접속 찾으면 된다라고 그랬죠? 1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2번 되겠고요. 쥐꼬리 접속은 이렇게 두 개의 전선을 90도 각도로 놓고 꼬아서 만든 거예요. 최소 2, 3회 이상을 꼬아줘야 된다. 그리고 아니면 와이어 커넥터를 씌워준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와이어 커넥터 안 쓰고 어떻게 해요? 전기 테이프로 감죠. 전기 테이프로 감죠. 그리고 와이어 커넥터가 자, 요게 이제 와이어 커넥터고요. 요게 이제 와이어 커넥터고, 요 커넥터 여기에다가 전선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전선을 이제 묶었다, 요렇게 전선을 이제 묶었다라고 치고, 얘가 이제 요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커넥터를 이렇게 갖다가 꽂아주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박스 내에 접속할 때 이제 보통 우리는 실무 현장에선 전기 테이프 감죠. 커넥터 같은 거 이제 안 쓰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절연 목적으로 커넥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커넥터 그림이 이제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기에다가 전기 테이프 이제 감아서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쥐꼬리 접속이 되겠고요. 자, 42번. 쥐꼬리 접속할 때 필요한 것은 뭐냐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와이어 커넥터가 되겠죠. 2번. 43번. 정크션 박스. 정크션이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크션 박스 같은 경우는 박스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능사 실기 같은 경우 할 때 사각 박스나 팔각 박스가 나오거든요. 사각 박스, 팔각 박스를 좀 보면 요런 게 이제 팔각 박스가 되는 거고요. 요게 사각 박스입니다. 요가 사각 박스, 요게 팔각 박스. 그러니까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요런 것도 있고, 이렇게 좀 길다랗게 생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정크션 박스다. 이렇게 이제 되고, 나중에 이제 기능사 실기 시험 같은데 이제나 기능장 실기 시험 이제 도면을 보면 J라고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 정크션 박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 방식은 뭐냐라고 이제 박스에 이제 쓴다라고 했으니까 쥐꼬리 접속으로 이제 들어갈 것이고, 쥐꼬리 접속에 쓰는 거를 와이어 커넥터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즉, 앞에 문제부터 이제 지금 쭉 나오는 문제들이 와이어 커넥터의 유형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묶여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은 문제죠. 정션 박스 내에 쥐꼬리 접속한 후 사용하는 재료 와이어 커넥터. 자, 45번. 박스 내 전선 접속에 있어서 절연 커넥터, 그러니까 와이어 커넥터 얘기하는 거죠. 쥐꼬리 접속보다 하는 유리한 점, 절연 커넥터를 쓰는 것이 유리한 점은 이제 뭐냐라고 했는데, 접지사고, 즉 절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사용한다. 그래서 2번이 되는 겁니다. 46번. 쥐꼬리 접속할 때 두 심선 사이는 몇 도 정도 벌려서 하느냐. 아까 그림에서 나왔을 때 두 개의 가닥수가 몇 도였어요? 90도였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2회에서 3회 감아서 한다. 그래서 47번. 단면적 6스퀘어 이하 트위스트 조인트에 해당하는 전선의 접속법은 뭐냐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트위스트가 6스퀘어 이하를 쓰는 거고요. 이때 트위스트 접속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가닥을 이렇게 해서 120도 각도를 놓고 돌려요. 이런 식으로 돌려. 그러면 여기 남고 여기 양쪽 끝에가 남잖아요. 양쪽 끝에가 남는 거를 이런 식으로 감아주는 겁니다. 돌려서. 요렇게 떨어지게 되죠.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직선 접속이라고 불러요. 물론 분기 접속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단선의 트위스트 접속은 직선 접속을 쓴다. 1번 되겠습니다. 48번. 트위스트 접속을 할 때 전선 규격은 얼마냐라고 했는데, 6스퀘어 이하는 트위스트 접속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3번, 아닌 거라고 했으니까, 적합하지 않은 거라고 했으니까 6스퀘어 이하인 요거 2.5, 4, 6은 쓸 수 있고, 10스퀘어를 넘어가면 10스퀘어 이상 되게 되면은 얘는 브리타니아를 쓴다라고 했죠. 4번이 되겠고요. 자, 49번. 전선 접속 방법 중 트위스트 직선 접속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트위스트 직선 접속 같은 경우는 6스퀘어 이하의 단선 접속법이죠. 그래서 정답이 이제 3번이고요. 1번과 2번은 연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틀린 거고, 단선의 직선,
그 다음에 단선에 뭐 분기 접속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6스퀘어 초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0스퀘어 이상이 브리타니아죠. 그래서 우리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6스퀘어 이하이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0번 딱 나오네요. 자, 지금 요게 직선 접속이고요. 요게 분기 접속이에요. 그림과 같이 접속을 할 때 옳게 나타난 거라고 했으니까 직선 접속, 분기 접속 찾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다. 자, 51번 10스퀘어 이상은 뭘 하느냐라고 했어요. 브리타니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브리타니아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조인트 선이 들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조인트 선 1번. 자, 52번 다음 중 브리타니아 직선 접속에 사용되는 거 방금 본 거죠. 조인트 선 1번 되겠고요. 53번 브리타니아 직선 접속을 할 때 피보기를 벗기는 길이가 전선 지름의 몇 배로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건 좀 규정이니까 그냥 암기해 주시고요. 15배, 15배로 한다. 자, 그래서 전선의 접속까지 우리가 총 53번까지 이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54번부터 몇 번까지냐면 1장 마지막이 74번까지입니다. 74번까지. 여기는 각종 기구, 전선과 기구에 접속하는 기구들에 대해서 나오는 곳이고요. 자, 요거 빠르게 한번 이제 문제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을 조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왜 좀 어려워하시냐면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만 이제 그래서 그래요. 외워서만. 그래서 좀 우리가 그림을 좀 보면서 좀 비교를 하시면 조금, 아주 조금은 좀 나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봤자 뭐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 거죠. 자, 54번 시작 한번 해볼게요. 절연전선을 접속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접속을 할 때 아닌 거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일단 요렇게 심선을 꼬아서 만드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슬리브 같은 것들 이용을 해서 요렇게 끝을 잘라갖고 압축을 시키는 방법, 요렇게 이제 되는데 아닌 거라고 그랬으니까 커플링의 접속이에요. 커플링은 뭐냐면 관과 관, 전선관과 전선관을 갖다가 접속하는 거를 커플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1번이 되겠다. 자, 55번 동전선의 직선을 접속을 할 때 단선 및 연선에 적용되는 접속 방법. 그래서 뭐 맞대기용, 분기 접속, 슬리브 쓰는 거, 터미널 러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지금 요 A, 요 앞에 있는 그림이 요게 트위스트 직선 접속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갖다가 맞대 놓고 슬리브를 이용해서 압착시킨 거예요. 압착.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했었을 때 우리가 접속 방법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라고 이제 했으니까 요거 맞대기용 슬리브 1번이 되겠죠. 1번이. 그래서 요렇게 작업을 하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차피 뭐 요거는 우리 그 교재 풀이에는 없고요. 우리 서브노트에 이제 있으니까 같이 이제 보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6번. 동전선의 종단 접속 방법이 아닌 거, 요거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좀 참고할게요. 마찬가지로 요거는 해설에는 없고요. 우리 그 서브노트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요렇게 A, B, C, D, E, F, G라고 이제 할 때 요렇게 제가 좀 구별을 좀 해놨어요. 자, 첫 번째하고 이제 두 번째는 단선의 종단 접속 끝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제 헤어 있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거 여기죠. 여기에 있는 거는 동선 압착단자 이용해서 접속을 시킨 거예요. 압착단자에서 접속시킨 거고 요거는 비틀어서 꽂는 거. 요 안에가 지금 비틀어져 있잖아요. 요 안에 그림이 비틀어져 있다라고 해서 비틀어 꽂는 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끝단 처리 이제 되는 거, 요게 이제 슬리브입니다. 슬리브는 이제 이용을 하고 요거는 이제 그 갖다가 그냥 꽂는다 그래서 커넥터형이라고 하는데 슬리브형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이 요게 E형. 그 다음에 이걸 P형이라고 해요. E형, P형.
그 다음에 요거 외에 이제 있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요런 식으로 우리는 종단 접속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56번 같은 경우는 아닌 거라고 했는데, C형은 없어요. C형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됩니다. 동선 압착, 그 다음에 슬리브 접속, 비트럭 꼽는 거. 방금 전에 그림에서 본 거죠. C형은 없고,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E형, P형. E형, P형. 그 다음에 뭐 B형도 있는데, 어쨌든 C형은 없다. 57번. 57번. 자, 동전선의 접속 방법으로 아닌 거, 같은 형태의 문제죠. 그래서 요거 3번, B형 없다. C형, B형. 앞에 문제는 B형이라고 C형이라고 나온 거고, 이건 B형이죠. 우리는 E형, P형, S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58번. 자, 암기 문제인데요. 옥내에서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 체크. 동선은 각 전선 굵기에 몇 스퀘어냐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병렬일 때 50. 요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동선이잖아요. 동선. 알루미늄으로 쓰면 70인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선일 때 50, 병렬입니다. 자, 59번.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거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틀린 거. 그러면 방금 전에 동선은 구리 50, 알루미늄은 70, 맞죠? 그 다음에 각 전선은 동일한 터미널 러그로 해서 완전하게 이제 접속을 하면 안전할 거예요. 그런데 3번에 지금 보면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각각의 퓨즈를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퓨즈를 설치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쪽도 망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병렬로 구성할 때 절대로 퓨즈를 시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 자, 60번. 옥내배선에서 주로 사용하는 직선 접속이나 분기 접속은 어떤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거죠. 슬리브 이용해서 했었죠. 그래서 정답이 2번. 압착은 2번을 한다 라고 얘기한 거. 71번. 슬리브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게 E형, P형. 그림에서 본 거고요. S형은 S자 형태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고요. D형이 없다. 그러면 앞에 거하고 이제 공통점을 좀 잡아볼까요? 이치 왔으니까.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슬리브 얘기를 할 때 맨 처음에 나왔던 문제가 C형이 이제 답이 나왔고, 그 다음 B형 나왔고, 지금 뭐야? D형 나왔죠. B, C, D 전부 다 안 된다라는 거. A형도 마찬가지지만 없어요. 이쪽은 없어요. 그래서 E형, P형, S형 이렇게 얘기한다. 그냥 암기할 때 참고하세요. 자, S형 슬리브로 이제 할 때 얘는 몇 회 이상 꼬아서 접속하느냐라고 했는데, S형은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S자 모양 형태로 나온다라고 해서 S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최소 2회 이상 나타내서 꼬아줘야 된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이걸 S형 슬리브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것도 문제 해설에 있는 그림은 아니고요. 우리 이제 정규반 교재나 이제 서브노트에 이제 있는 그림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3번 S형 슬리브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한 번쯤 읽어보시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64번 S형 슬리브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유의사항이 아닌 거를 찾아라. 연선만이 아니라 단선도 가능하다.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65번. 자, 종단 겹침용 슬리브에서 접속을 할 때 소정의 압축 공구를 사용해서 찝는다는 얘기예요. 찝어서 단단하게 압축하는 압축 공구를 쓸 때 몇 개소를 압축하느냐라고 하는데, 최소 2번 쓴다라고 그랬죠? 2회.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66번. 전선의 접속이 불안전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볼 수가 없는 것. 전선을 단단하게 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흔들거리는 거예요. 흔들거리는 거.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닌 거를 얘기하는 거고, 자, 일단 흔들리다 보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겠어요? 스파크가 튈 수 있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감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누설전류, 그 다음에 화재 등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이 4번. 절전, 전기를 아끼는, 적게 쓰는, 이건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특히나 요즘 화재 사고 중에서 전선 접속이 이제 헐거워져 갖고 거기서 발생되는 스파크 때문에 화재들이 또 이제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작업자분들은 조금 신경 써서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자, 67번. 전선과 기구 단자 접속을 할 때 나사를 덜 지었을 때 같은 유형의 문제죠. 거리가 먼 것은 어떻게 되냐? 저항 감소와는 관계가 없다. 68번. 전선과 또 같은 문제입니다. 기구 단자 사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를 찾아라. 다른 것들은 읽어보시고요. 자, 2번에 전선 한 번만 접속할 수 있는 구조와 단자는 보조기구를 써서라도 2번을 접속해서 한다. 그래서 요거는 관계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거는. 자, 69번 마찬가지고요. 알루미늄 전선과 전기 기기구 단자 접속 방법으로 틀린 거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1, 2, 3번은 읽어보시고 지금 여기 4번에 보면은 누름나사 단자 등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전선을 단자 3분의 2 위치까지 넣어서 삽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단단하게 체결하면 되지 이거를 얼마까지 넣어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3분의 2가 들어가는 게 틀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단단하게 체결만 하면 돼요. 자, 다음 70번. 알루미늄 전선 접속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알루미늄 전선 접속을 할 때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직선 접속, 분기 접속, 그 다음에 커넥터나 슬리브 같은 거 이제 이용하는 거 이렇게 이제 되고요. 이 중에서 트위스트 접속 같은 경우 꼬아서 하는 거는 없거든요. 기구를 써갖고 이제 접속을 시키지 이거를 전선을 갖다가 120도를 놓고 이걸 양쪽에서 이렇게 이런 트위스트 접속은 안 써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4번. 자, 그래서 70번까지 한번 문제 봐봤고요. 70번까지 봐봤고 71번부터 이제 마지막 74번까지는 이 테이프하고 이제 관련된 문제가 되는데요. 테이프 관련된 문제에서 일단 가장 많이 출제된 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71번 PC 테이프라고 하는데 보통 PC 테이프라고 해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우리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 쓰는 거 있잖아요. 평상시에 많이 쓰는 거. 이런 테이프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PC 테이프는 전선관에다가 전선을 갖다가 집어넣을 때 이 전선을 갖다 끌어오는 거를 PC 테이프라고 그래요. 현장에서 이걸 요비선이라고 하고 낚시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가 일단 뭐 기구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통 서브노트 쪽에 보시면 요비선이라고 해서 이제 그림이 또 있을 겁니다. 기구는 이렇게 생겼고 요 선, 전선을 여기에다 갖다 걸어갖고 쫙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관에 전선을 넣었을 때 쓰는 것을 PC 테이프라고 한다. 현장에서는 보통 요비선, 낚시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72번. 테이프를 감을 때 약 1.2배 정도 느려 감을 필요가 있는 거. 이거 제일 많이 쓰는 건 이제 제 경험상에서는 지중배선 케이블 작업을 할 때 이제 요거 많이 쓰거든요. 테이프를 쭉 늘린 다음에 이걸 돌려갖고 이제 겹쳐서 작업을 하는데 이거를 자기융착 테이프라고 불러요. 자기융착 테이프.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73번.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이니까 일단 지중해서 쓰는 거고 접속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테이프, 자기융착 테이프가 되겠고요. 74번. 이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 문제죠. 점착성, 끈적끈적해서 붙는 거. 절연성, 네온성, 내유성이 있어서 연필 케이블 접속에 사용되는 거를 리노 테이프라고 합니다. 요게 좀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장 전선 및 전선의 접속 요렇게 74번까지 이제 한번 우리가 유형별로 문제를 한번 봐봤고 제가 1장 첫 수업이다 보니까 좀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다뤄드렸는데 이제 2장서부터는 요런 식으로 문제가 비슷하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해서 그때그때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굳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문제답 형식으로 이제 갔지만 뒤쪽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특히
이론이나 기기 쪽은 조금 더 이제 설명이 이제 좀 들어가겠죠. 요약 정리 같은 거.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